1999년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강점기 시절 항일운동을 한 공로로 3명의 외국인 카톨릭 신부들에게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특별히 이 신부들은 모두 아일랜드 국적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일제의 수탈과 압박으로 신임하는 백성들에게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독립을 이룰 것이라는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은 이들을 체포해서 징역에 처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식민지의 상처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동일한 아픔과 상처를 겪은 사람들에게 용기 있는 위로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과 국가의 거대한 아픔의 경험이 훗날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멈추지 않고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 통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간, 통일 is coming, 김영보입니다.
해방이 될 줄 알았다면 친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어느 친일파의 고백처럼 우리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특별히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남한과 북한이 함께 나누고 있는 땅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한반도의 산과 숲을 연구하시는 박소영 박사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북한을 연구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다양한 영역에 계십니다. 오늘은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정책연구과에서 일하시는 박소영 박사님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립산림과학원 네, 맞습니다. 국립연구기관이고요. 산과 숲을 연구하는 곳이죠?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청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이고요. 네, 예. 가장 연구를 많이 하는 게 우리나라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 산림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이다라고 저희가 익히 배워서 알고 있는데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의 산과 또 지리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전공은 산림은 아니고요. 네. 북한학과 전공입니다. 학부 때는 사학을 전공을 했고 네. 그 석사 때 북한학을 전공하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생겼고 지역 중에서도 워낙 북한에도 유명한 산이 많아서 그렇죠. 그 산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겼고요. 본격적인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근무하면서 북한의 산림이라든가 산림 정책 그리고 남북 산림 협력에 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향후 통일이 된다면 남한과 북한의 토지, 산림,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도 조화를 이뤄야 될 텐데 그 부분을 연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워낙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이 네. 많으니까 그렇죠. 옛날부터도 우리 주민들이 산과 더불어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맞아요. 것들도 같이 연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북한에 더 산지가 많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예, 남한 같은 경우는 요새는 많이 조금 줄어서 60에서 70% 정도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 북한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습니다. 워낙 그 옛날부터도 우리나라 한반도 북부 지역에 높은 산들이 많이 위치해 있어서 그렇죠. 남한보다도 산림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국토면적에. 북한의 산지가 더 많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사실 대한민국에 나무로 가득한 푸른 숲이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정부의 정책과 또 국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해마다 4월 5일에 저희가 맞이하는 식목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북한의 산을 보신 분들이 산에 나무가 없는 북한의 민둥산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시고요. 저도 예전에 중국 단동에서 압록강 너머로 보이는 북한의 황토빛 산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북한과 남한의 산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뭘까요, 박사님? 예. 일단 가장 큰 원인이 그 1990년대에 많이 알고 계시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가장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경제난이라든가 식량난, 예. 에너지난으로 인해서 산림 자원이 상당히 과도하게 사용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뭐 북한의 언론 자료라든가 구글 같은 위성 영상, 그다음에 저희 과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 확실히 90년대 후반부터 많이 황폐가 된 것으로 나오고요. 예. 가장 큰 원인은 그 주민들 필요에 의한 다락발 조성,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서 거기에서 식량을 재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워낙 땔감이 많이 사용되는데 북한은 남한보다도 훨씬 더 춥고 겨울이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땔감용 그 나무를 많이 남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네. 도시라든가 마을 주변에 있는 산림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1990년대 북한이 경험했던 극심한 경제난, 고난의 행군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시기에 식량 목적으로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산에 있는 나무들이 마구 베어지는 산림 훼손이 급속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급속하고 또 광범위하게 훼손이 되었죠. 그런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려면 또 긴 세월이 필요하겠죠. 예. 우리나라도 남한 같은 경우에도 60 년대, 70 년대, 80 년대 한 30-40 년간의 되게 집중적인 산림 복구를 통해서 지금의 산이 가꿔진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단시간은 아니고 한 진짜 20-30년 정도는 열심히 복구를 해야 지금부터라도 그래야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산에 나무가 없다면 홍수 피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주민들이 경험하는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네. 참 안타깝네요. 네. 특히 그 산이 갖고 있는 그 다양한 장점 중에서 그 토사를 잡아주는 힘이 있는데 네네. 그 산에 나무가 없으면 그 토사를 잡아주는 힘이 약해져서 비가 쪼끔만 와도 토사가 많이 흘러내리고 어. 그것 때문에 뭐 강물이 범람한다거나 산사태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사건이 좀 많죠.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또 그쵸. 발생하게 되고요. 네. 남한과 북한의 여러 가지 산과 숲에 대해서 또 비교 연구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남한의 설악산과 지리산, 또 한라산이 유명하다면 북한에는 백두산과 금강산이 유명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아둘 만한 북한의 좋은 산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가장 유명하신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백두산과 금강산은 많이들 알고 계시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묘양산 같은 경우에는 그 평양이랑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음. 과거에 남북교류 협력이 왕성했을 때 남한 분들도 거기 묘양산을 방문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묘양산까지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 외에도 뭐 칠보산이나 구월산, 오가산 같은 그 유명한 산이 있는데 음. 북한에서도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나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보존해야 될 가치가 높은 산들을 보호구로 해서 이렇게 잘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유네스코 세계유산까지 등재를 시키면서 그 잘 가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예. 칠보산, 네. 구월산, 예. 오가산. 예. 그 오가산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워낙 산지가 많은 것에도 가장 오래된 원시 산림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 네. 구월산 같은 경우에는 황해도에 있는데 구월산에 이게 전설이 되게 많아요. 당군이라든가 장길산의 이야기가 네. 구월산에서 내려오고 있고요. 그 칠보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암괴석이라고 하는 이렇게 삐쭉삐쭉한 예. 그런 지형을 좀 찾아볼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잘 찾아보기가 어려운 지형입니다. 전 그 세계 사람들이 찾아와서 감상할 만한 네. 멋진 풍경을 지니고 있다고요? 예. 터키 가 보시면 뭐 카파도피아 같은 그런 지형이 아. 칠보산에도 좀 나타나고 있고 또 칠보산에는 좀 독특한 게 그 발해 유적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발해. 발해. 워낙 발해는 지금 연변 이상의 그 중국 쪽에 유적지가 많은데 한반도에서 발해 유적지가 몇 개가 없거든요. 네네. 그중에 하나가 그 칠보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북한의 그 다양한 어떤 산에 얽힌 이야기 또 지리에 대한 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네. 뭐 연변의 약산, 진달래꽃이 유명한 연변의 약산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개성의 송악산도 상당히 유명한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은 남한과 달리 기온이 낮고 또 지대가 높아서 산에 자라는 나무의 종류도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남한과 북한을 비교했을 때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북한에서도 그 산림 관련한 그런 여러 자료를 모아서 산림 총서라는 거를 발간을 했거든요. 예. 거기에 보시면 일단 북한이 남한보다도 위도가 높고 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 쪼끔씩 다른 수종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산림 청소에 따르면 일단 기본적으로 온대 수종, 우리나라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온대 수종을 기본으로 해서 네. 그 한반도 북부라고 할 수 있는 양강도, 자강도, 함경북도, 평안북도에는 아한대 수종도 많이 생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아한대 수종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는데 북한에만 있는 게 들쭉나무라고 있는데 어. 북한에서 되게 유명한 과실주인데요. 어. 들쭉주를 만드는 들쭉나무가 그 백두산 쪽에 자라고 있고요. 그 음. 개마고원 들어보셨잖아요. 유명하죠. 개마고원은 예 고산 초원입니다. 그래서 음. 고산 초원이고 거기에는 종비나무 같은 한대성 침엽수림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백두산에 가 보시면
그 노란색 야생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시기가 있거든요. 4월, 5월 달에 가시면. 네. 그거는 백두산에만 자라는 노랑 만병초라는 꽃인데요. 그런 꽃들도 찾아볼 수 있고요. 음. 그다음에 함경도 일대만 자라고 있는 나무, 이름이 좀 재미있는 나무가 있는데 아광나무라고 있거든요. 아광나무. 예, 그것도 함경도 일대에서만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남한에서 볼 수 있는 온대수종은 물론이고 네. 아한대수종과 침엽수림까지 우리가 잘 보지 못하던 그런 나무와 꽃들을 통일이 되면 우리가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남북 통일의 과정에서 북한도 남한처럼 산림 자원을 정책적으로 잘 조성해야 되겠고요. 또 통일 이전부터 그런 교류가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또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향성과 또 비전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저희 산림청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한반도는 남북이 지금 분단되어 있지만 산림으로 연결돼서 상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북한의 황폐지가 북한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남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산림 복구라든가 사후 관리에 대한 협력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음. 그래서 산림 복구와 사후 관리를 잘해서 한반도 전체의 산림 환경을 건강하게 회복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산림을 보호하고 이용하고 이렇게 조화롭게 진행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금 고민을 하고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예, 또 하나는 최근에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워낙 기후 위기 때문에 재난재해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산림 재난을 어떻게 하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어.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산림 재난에 대한 재난. 공동 대처. 네. 이거 산림 재난이라고 하면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 같은 건데요. 예. 산림 병해충 같은 경우에는 남한에서만 방지한다고 그게 100% 예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병해충 같은 경우는 그 휴전선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북한도 같이 방제를 해야 남한의 산림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예,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고, 산불도 남한에서 산불이 난다고 북한에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북한에서 났다고 남한에 안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공동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네. 그 생물 다양성이라 그래서 북한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한에서 볼 수 있는 게 북한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다양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산림자원 공동조사라든가 보호하기 위한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남한에서 소나무들이 많이 이제 죽어가는데 그 원인이 네. 재선충 아니겠습니까, 박사님? 네. 이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남한에서 발생해서 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럼요. 사실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남부에서 북부로 올라가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어. 남한에서 북한으로 올라간 정황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도 산림 재선충병에 대한 문제점 인식을 하고 있고, 재선충이 한번 피해를 받으면 그 주변이 워낙 많은 소나무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방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비정치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 남과 북의 협력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2018년부터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그런 남북 산림 협력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8년도에 그 두 정상들이 만나서 합의한 게 있는데, 먼저 산림 분야를 먼저 교류 협력을 진행하자라고 합의가 되었고, 그거에 어. 따라서 예, 두 차례 분과회담도 열렸습니다. 남북 함께 만나서 산림 복원이라든가 산림 재해 방지, 산림 과학기술 협력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요. 예. 산림청에서는 그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해서 파주, 철원, 고성에 남북 산림 협력을 만들었어요. 협력 센터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남북 산림 협력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협력의 다양성,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협력 의제들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를 계속 준비하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는 워낙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남북 공동 협력 의제들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온실가스 저감 같은 것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협력할 분야가 참 많지 않을까 싶고 이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개선될수록 더 많은 분야에서 또 협력이 기대되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를 오늘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또 저희 방송 가족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산림이나 환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정치적인 분야고 이거는 어떤 시기라든가 어떤 이념이나 정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없는 가치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 분야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의미에서 남북 협력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 그리고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산림청에서도 네. 가장 요새 중심적으로 진행하는 게 한반도 평화공존이라든가 공동성장이라는 국정 기조로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산림청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정책연구과에서 일하시는 박소영 박사님과 함께 남한과 북한의 산과 숲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쪽에서 드리는 기도.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 37장 17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의 갈라짐을 보며 우리 안에 여전히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만이 반쪽으로 갈라선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한반도의 회복을 이루실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합니다. 민족의 오래된 분단으로 인해 생겨난 갈등과 증오의 감정들이 모든 담을 허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유일한 한 왕이신 주님을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과 한반도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가득히 품고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사명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먼저 온 통일의 존재, 남한에 보내주신 선물과 같은 탈북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증인으로 세워져 복음 통일을 함께 준비하는 마중물이자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며 이루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기 위해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나무 하나 없는 민둥산이 울창한 숲으로 변화되기 위해 40년에서 5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1973년부터 본격적인 치산 녹화 계획을 추진한 끝에 반세기가 지나서 황폐했던 산야를 완벽한 녹색 숲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죠. 분단과 통일의 문제는 당장 변화되는 것, 하루 이틀 만에 바뀔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긴 시간의 안목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일관되게 진행해 나갈 때 먼 훗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완전히 변화된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산에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단된 이 땅에 복음 통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통일 is coming. 지금까지 제작의 김영보, 신예린이었습니다.